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월요일장 분위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바로 10위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대만 TSMC가 주요 협력사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 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미국 증시부터 우리 시장까지 반도체주의 투심이 위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의 10위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 보니 불안한 수요를 이유로 TSMC가 ASML 등 장비 업체의 납품 연기 요청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또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시장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이 TSMC발 이슈뿐만 아니라 또 미국 의회가 AI 산업에 대한 규제 시행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투심도 함께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우리 국내 증권사 KB증권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고 올해 반도체 수요가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개선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반도체 투탑 힘이 빠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좀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9위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올라서고 있는 SKD&D가 오늘장 관심주 9위를 차지했습니다. SKD&D 부동산 부문과 에너지 사업 부문 인적 분할에 나섭니다. 존속회사는 SKD&D, 분할 회사는 에코그린으로 분할 비율 각각 77%, 23%로 2024년 3월 1일 분할 예정입니다. 분할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면서 이 신설될 에코그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몇 안 되는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로 이 연료전지와 풍력발전 중심으로의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향후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키 플레이어로 에코그린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합산 기업 가치 최대 8,12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 대비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듯 부동산과 에너지 사업 모두 국내 최상위 디벨로퍼이지만 이중 사업의 특성상 사이클에 따라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분할로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SKD&D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8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여기도 이슈에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금융권 인수합병의 최대여 이 롯데손해보험 다음 달 본격 매각 작업 추진한다라는 전망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보험사나 증권사 인수에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흥행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약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에 움직이는 롯데손해보험 추가 상승 여력과 이슈가 미치는 영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전략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 좋은 흐름 보였었던 반도체주 다시 업황 개선 속도가 지연된다는 우려 속에 다시 조금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TSMC발 이 수요 둔화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증권사에서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TSMC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왔고요. 그 부분들이 나스닥 빅테크들에게도 좀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TSMC와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라기보다는 역시나 디램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전에다가 핸드셋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린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쪽에서 이제 단가를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고객들, 즉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오포나 비보 그리고 애플과 같은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D램과 낸드 가격 모두 인상하기로 결정을 이제 한 상황이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화권 스마트폰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 2024년을 대비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이번에 화웨이를 비롯해서 오포, 비보 역시 신제품들이 출격을 할 예정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의 물량을 대비해서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 리스타킹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업체의 가격 인상은 9월부터가 본격적이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이미 바닥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애플 쪽의 어떤 기대보다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쪽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 D램 업체들의 수요가 중국 쪽부터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지금 어떤 밀리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우리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각각 7만 원, 12만 원 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기회로 반도체 투탑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D&D 인적 분할 이슈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증권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 좀 시기가 많이 남은 만큼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뭐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준일이 3월이고 재상장할 게 내년 3월 2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SK D&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ER이 3.5배밖에 안 되는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 결정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을 종속 법인으로 그 에너지를 신설 법인으로 이제 변경하는데 주목하는 것은 이제 신설 법인인 에코그린이 사실 우량한 사업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사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동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사업 구조 자체로도 전혀 뒤떨어지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한 2.8배 지금 올해 예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D&D가 지금 0.7배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평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 업체들 경우 최대 PBR이 한 배 수준까지도 가는 거에 비해서 할인돼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인적 분할을 계기로 이러한 양대 할인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할인 요인이 얼마큼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뭐 각각 법인에 대한 어떤 목표 PBR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 봐도 최소 목표가를 3만 원 이상으로는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5,700억대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할 기준일이 지금 5개월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주가가 상승이 이제 앞으로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또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 매각 절차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에 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긴 했는데 추가 급등 좀 이어질 시 차익 실현 나서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었던 재료가 나면서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께서는 좀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손해보험은 원래부터 올해 금융권에서 M&A 시장에서는 최대어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계속 얘기들만 있었지 어떤 구체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오늘 본격적인 매각 절차, 즉 다시 말해서 주관사 선정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후보군들이 좀 다양한데요. 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최근에 또 교보생명까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상한가를 갔느냐인데 단순히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라기보다는 현재 매각 가격이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 언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8천억인데 3조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알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매각 가격이 나와야 봐야지 알겠지만 M&A 모멘텀으로 지금 튀어가는 주가는 오히려 한 번 더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확한 매각 가격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주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는 예측 불가한 또 이슈이다 보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로 삼아보자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의 관심주 이제 7위와 6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여전히 데이터가 잘 나오는 화장품주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클리오가 오늘 장 관심주 7위입니다. 여전히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점차 실적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클리오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본격 유입된다면 외형 증가 효과가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도 충분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이 이 플러스 알파 요소라는 거죠. 또 중국 외 미국 또 동남아 시장에서의 고성장과 더불어서 일본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비중국 지역에서의 성장 역시 얼마나 강화되는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이 방한 중국인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 확대된 내수 지배력에 방한 중국인 객수 증가까지 더해져서 영업이익은 100억 원 이상 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클리오를 제시했네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진단 클리오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6위 종목입니다. 변압기 관련주도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6위는 효성중공업입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 초고압 변압기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동유럽 수주도 증가세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미 시장의 성장이 좋죠. 초고압 변압기 위주의 고수익 수주가 이어지면서 또 미국 변압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업황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등 이 중동 국가의 지역에서도 이 중공업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액화수소, 충전소 사업과 데이터 센터, 풍력 등의 신사업 부문의 성장도 더해지고 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이렇게 고마진 수주 속에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적주에 대한 관심, 그 안에서 효성중공업의 성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7위 클리오에 대해서도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의 데이터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역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클리오 최근에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매수라든지 또 보유자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근데 일단 주가가 상당 기간 좀 눌림목은 아니고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률이 좀 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따라잡는 것보다는 어떤 좀 눌림목 시점을 좀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국내 그리고 해외 비중 확대를 감안할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클리오가 이제 색조 화장품 비중 80%로 특히 이제 국내 올리브영과 같은 H&B 시장과 온라인 시장에서 지금 확실한 점유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점유율 상승이 실적으로 확실히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117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 45%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예상치도 이 정도 수준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인디 브랜드 수요 확대와 일본에서의 온라인 수요 회복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의 어떤 단체 관광객이 이번 국경절 연휴를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오히려 20%에서 30%가량 오히려 초과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지금 주가에 단기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현재가 한 PER 19배 정도로 일단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점에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좀 저평가가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디 브랜드의 그런 매출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클리오가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계기겠던 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경 매수는 자제하되 여전히 저평가인 만큼 이 눌림목 이후에서 매수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효성중공업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전력기기, 변압기 쪽으로 해서 진짜 올 한 해 내내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피크아웃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수출이 데이터가 잘 나와도 피크아웃, 수주 공시를 내도 피크아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중동에 대한 이슈들, 미국 같은 경우도 IRA 법안에 대해서 증설, 신재생 부분 그리고 교체 수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슈퍼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또 시선을 넓혀 본다라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뭐 수도 이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현재도 워낙에 잘 되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그림과 성장성 역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또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때 원재료 같은 경우는 방향성 전기 강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변압기 쪽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또 하나 또 나왔던 게 수출 데이터인데 이 수출 데이터가 10일마다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10일치만 가지고서 얼마 전에 현대일렉트릭 뭐 주가 수출이 얼마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 갑자기 밀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가 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장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약간 좀 근시안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런 쪽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슈퍼사이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어떤 테마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올해 내내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흐름 그대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크아웃보다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효성중공업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중국 내 반일 정서가 심화되며 한국 여행이 아시아권 내 탑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입국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는 그 효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13만 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9만 원 선 돌파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뷰노나 딥노이드는 쉬어가지만 젠큐릭스가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AI 암 진단 기업 딥바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11% 급등한 가운데 장중 신고가 경신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캐치 티니핑의 시즌4가 오는 금요일 22일에 공개됩니다. 제작사 SAMG 엔터는 공개에 발맞춰서 이 IP를 활용한 굿즈들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대감 주가에 강하게 실리면서 오늘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강하지만 미용 의료 섹터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종목으로 꼽혔던 클래시스는 오늘 목표가 상행 리포트가 줄줄이 나왔지만 주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3분기 실적 늘겠지만 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반 매도가 출회되는 가운데 7%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한 계단 올라가 볼까요? 자, 예기치 못한 중국 아이폰 금지령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아이폰 15 완판 소식에 아이폰 관련주 힘내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장 관심주 5위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팔렸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나서 투심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을 비롯해서 자화전자, BH도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력 여파에 단기 급락하긴 했지만 공무원 국유기업 이 판매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아이폰 판매량 감소분은 2% 미만 정도로 파악된다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췄지만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가를 동결하면서 긍정적인 판매 성과가 기대된다는데요. 특히 4분기는 LG이노텍 실적과 함께 4분기가 LG이노텍의 편이 될 것이라는데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5위 LG이노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요즘 랭킹쇼에 HD 현대그룹주 자주 이름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HD 현대건설기계가 4위입니다. 재료, 이슈와 함께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죠. 신시장 개척 효과가 가시화되고 또 패키지 판매에 힘입어서 실적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는 오늘 이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배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재건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재건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현지에서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안에 HD 현대건설기계가 끼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건설 장비 공급 교육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데요. 이렇듯 우크라이나와 또 최근 네옴시티, 사우디 협력 기대로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더불어서 신흥시장, 선지시장 모두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실적 기대도 높죠. 3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HD 현대건설기계가 오늘장 관심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주가 지난 전저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장 관심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특히나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지난 15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조정 소식에 주가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신용등급 및 전망을 트리플
트리플 B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신용 등급을 Baa3로 재확인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잘 나갈 때도 고유가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실망과 부담의 주가 내내 내리막을 걸었던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아쉬움을 해소시켜줄 추세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LG이노텍에 대한 진단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중국 내 이 아이폰 금지령 악재에 더불어서 아이폰 15에 대한 조금 다소 아쉬운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까보니까 중국에서도 아이폰 15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 LG이노텍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명재 이사님? 네, 일단 LG이노텍의 실적 전망대로라고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부진했던 것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에서 그 공무원들의 어떤 아이폰 사용 금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그 신형 아이폰 생산 규모의 초기 그 오더를 10%가량 줄였다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15 발표한 이후에 미국은 물론 글로벌하게 지금 견조한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아이폰의 중국에서의 예약 판매가 1분 만에 지금 완판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올해 아이폰 수요가 전작 대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을 해줬던 이슈가 아니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사실 3분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어떤 공급 차질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부진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4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지금 아이폰 15가 지금 가격을 동결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여기에 LG이노텍의 공급 비중이 높은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의 출하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혜는 LG이노텍이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사실 전작도 별로 안 좋았지만 상당히 잘 팔렸던 아이폰 11과 12의 교체 수요가 좀 온다는 점과 또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항상 예상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주가에는 한 10월 달부터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도 PER 기준으로 한 6.7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항상 반등의 그런 기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가 아직은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좀 크게 매수가 가능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최소 연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아이폰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의 주가가 그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점유율의 어떤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폰의 글로벌 점유율이 19%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또 봤을 때는 약 20% 정도가 하나의 브랜드가 독점할 수 있는 어떤 비중이랄까요? 마켓 쉐어일 것 같은데 거의 근접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과 애플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비전 프로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점유율 역시도 현재 19%에 근접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온 아이폰 15 역시도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19% 점유율이 더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애플의 어떤 신제품보다는 중국 쪽의 화웨이나 오포, 비보의 이 신제품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디램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그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먼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비전프로의 공개 이후부터는 애플 관련된 뭐 하이비전 시스템, LG 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순서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약간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보다는 중국 스마트폰 회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LG 이노텍보다는 그 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우선순위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4위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요즘에 HD 현대그룹주들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효성중공업 체크를 해봤잖아요. 전력기계뿐만이 아니라 건설기계 쪽에서도 어떤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최근의 반등세 김성우 이사님 어느 정도의 기대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 굴삭기 업체들의 실적도 워낙에 좀 2분기 실적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압기와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뻗어가지 못하고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본다라면은 나무랄 데가 없죠. 중동에 대한 어떤 이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뭐 테마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발주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 역시 기존에는 테마였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실적을 담보로 했었던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3분기와 4분기 역시도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현대건설 기계만 놓고 본다라면은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신모델 미니 굴착기에 대한 어떤 신모델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여줬었던 견조한 판매 흐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이 약간 좀 건설 경기 위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쪽으로 해서 판매가 현재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터키라든가 중형 굴착기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어떤 대형 굴착기를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미 최근에 좀 눌려 있었던 주가는 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중동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만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마주가 아니니만큼 이런 흐름 어떤 뉴스에 어떤 휘둘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의 힘,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기계주들 분위기도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재 이사께서는 이 종목들 중심으로 건설기계주 이제 다른 종목으로의 종목 확산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굴삭기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많이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나오는 굴삭기 주들의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이슈가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논리는 이렇습니다. 굴삭기 업종의 우리나라 국내 주가 종목들의 주가가 글로벌 평균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어떤 계절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건설 기계 업종의 어떤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저평가 국면이 좀 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좀 포커싱을 맞춰준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종목들 역시도 어떤 앞선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호황은 이미 선반영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무엇이겠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쪽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이쪽 건설기계 업종을 상당히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다시 조금 담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어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건설기계 업종을 좀 매수를 다시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된다면 충분히 좀 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S&P 신용등급 상향 조정 기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진행된 유상증자에서도 10조 원이 몰렸다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매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했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S&P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기사로 인해서 어떤 그 반등하지 못한 주가에 뭐 트리거를 좀 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면 이 유상증자 일정이 이제 실권주 청약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딱 하는 이슈. 이제 신주 상장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는 유상증자 이슈보다는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유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유가가 상승할수록 재고평가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가장 핵심인 정제 마진의 경우에 현재 지금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6.8달러로서 지금 주간 단위로 볼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제 마진이 한 5달러 수준 정도만 돼도 손익 분기점이 되고 그 이후 이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이익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 성장세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나올 신주에 대한 부담도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신주의 가격이 13만 9,6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주 물량이 10월 6일 날 대거 출회가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쌍바닥 형태로 주가 패턴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부 매수 그리고 신주 상장 이후에 또 매수하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특히 2차 전지 상승 구간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흑자 전환을 계기로 큰 폭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접근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홍홍님께서 나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오늘 TSMC와 우려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도 2.5% 하락하고 있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아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는 분석도 전해진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샷 원킬님의 의견입니다. CJ 대한통운 이제 집에 가시면 됨이란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CJ 대한통운이 물류 회사 중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의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샷 원킬님은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님께서 9월은 쉬는 장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8월 말미에 9월은 슬로우할 것 같다는 의견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좀 힘이 약한 편이네요. 이번 주 FOMC가 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연내 1회 더 인상할지 아니면 정말 동결로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경계감 속에 이 투심이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0.9%, 코스닥 0.8% 밀리고 있는데 이번 주 더 밀리진 않고 그냥 이 안에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윤술님의 의견입니다. 삼전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주 거 다 뺐네 라고 아쉬운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하루 걸러 다른 말하고 싶지 않은데 7만전자 편안하게 안착했다고 얘기했던 지난 금요일이 무색하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한 번에 매도하면서 7만 원 선 겨우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월요일장 관심주 탑10 종목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장 관심주 2위 공개합니다. 자,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와 함께 9월 들어 강한 상승세로 50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알테오젠이 2위입니다. 자,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아주사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보유한 알테오젠이죠. 키트루다 SC 기대 효과가 지속되면서 9월 들어 약
60%나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루다 SC 제형 2025년 출시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강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현재 비독점 계약인데 향후 독점 계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누적 마일스톤 수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모멘텀이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달성을 기대하면서 폭발적인 미래 실적 성장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위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알테오젠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종목은 그렇다면 과연 또 어떤 종목일까요? 조정이 지속됐던 종목 오늘 반등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LS입니다. 자, 자회사 실적 성장과 함께 시너지가 기대된다.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LS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투자 지금 북미 지역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LS M&M도 이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향후 2분기 이상의 실적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전선 수주 잔고 증가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해상풍력 사업의 성장 또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렇듯 자회사 실적 개선 또 신성장 동력 강화가 주목되면서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LS가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까지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이사님, 오늘 바이오주 내에서 또 알테오젠의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다른 이제 바이오들이 막 오를 때 찐 바이오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왜 이렇게 못 가나 했던 이제 9월 들어서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얼마 더 지속이 될까요? 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정맥 주사를 맞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피하 주사 5분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5분에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이 두 개 회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를 비롯해서 당연히 전 세계 빅파마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 급등은 하나의 리포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키트루다라는 이제 약품에 대해서 SC형을 머크 외에는 할 수 없게 다시 말해서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그때부터 급등이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최대 주시죠. 이분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피어그룹인 할로자임의 경우에 로열티가 연 2%에서 5% 정도 됐는데 만약에 연간 10조 원 매출이 나올 경우에는 2천억 정도의 로열티가 들어오고 20조일 경우에는 4천억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 1년에 1조 정도가 이제 로열티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은 끝까지 가봐야지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피어 그룹인 할로자임의 시총이 현재 6조에서 6.5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3조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할로자임 정도의 시총을 따라잡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주가에서 한 2배 정도인 1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실 부분들이 있는 게 이 대표님께서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매각을 한번 하시겠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오리온 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리온이 드랍을 하면서 회사 매각이 분발이 되었었는데 일단 회사 대표가 매각 의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입니다. 지난 7월에 15만 원대 고점 찍은 이후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기관도 6거래 연속 매수 들어오고 주가도 3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다시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LS 같은 경우는 사실 지주회사인데 제2의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각광을 받으면서 한 15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 어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동반 그런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좀 하락한 면이 있는데 지금 중기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의 어떤 가치 상승,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기업 가치 재평가는 향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정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적에서 3분기에도 역시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연결 자회사들 실적 전망이 현재도 양호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확대에 더불어서 제품이 이제 선진국 그런 제품 대비 경쟁력이 확실히 좀 좋아지면 인해서 좋은 실적 흐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상당히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특히 LS전자는 수주 잔고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나빠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 체인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년 내 완료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향후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감안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될 텐데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ER 7배, PBR 0.7배로 아마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5위 LG이노텍부터 1위 LS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이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